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KBS가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그래서 분리징수해서 KBS가 공영방송이라며 막대한 돈을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치 편향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권은 비판하고 있고, 이제 KBS 측은 BBC, NHK 등도 수신료를 단독 징수하고 있다. 분리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KBS는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면 방송의 자유, 국민 기본권 침해가 가소가 될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몇 가지를 봅시다. 자, 유럽의 좀 방송국들 중에요. 대다수의 이제 공영 방송들이 수신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정부가 지원하거나 이제 지원받고 광고까지 하는 나라는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 좀 그렇고 나머지는 다 징수하고 있어요. 대략 징수하는 것은 일본의 NHK나 독일의 GDF나 ADR이나 아니면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25,000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의 징수를 하고 또 안 내면 그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요. 공영 방송에 대한 수신료 징수는 영국의 BBC의 지금 수신료 징수를 일본의 NHK가 따왔고, 한국은 그런 KBS가 일본의 NHK를 본떠서 지금 수신료 징수를 지금까지 전기료에 합산해서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본 영화 더 듀크라는 영화에 보면 영국의 BBC 수신료를 갖다가 전쟁 참전 용사들이나 가난한 노인들한테는 좀 정부가 대신 내라, 이렇게 한 노인이 투쟁을 하면서 결국 영국 정부가 비싼 돈을 주고 샀던 웰링턴 공작의 초상이라는 당시로서는 유명한 그림을 훔쳤어요. 그래서 61년에 14만 파운드나 들여서 그림을 사면서 그 수천 명의 노인들의 징수를 갖다가 수만 명의 노인의 이 TV 수신료 징수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복지를 헛된 데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위하고 싸우고 시청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3번이나 짧게 감방에 가고, 당시 보면 영국의 BBC가 이 BBC의 수신료를 내지 않고 몰래 시청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파 탐지차를 갖다가 영국 런던 시내 곳곳에 다니게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KBS 수신료 문제의 본질은요,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는가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BBC는 어떻게 방송을 운영하냐. 영국의 BBC는 그야말로 이 공영방송으로 독립성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어요. 정치가 노동당이나 보수당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좌우받지 않고 중심을 지켜요. 그리고 양쪽 다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특히 굉장히 정치적인 바람을 의도적으로라도 안 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 보면요. 그래서 영국의 BBC는 그야말로 이 정치 권력이 BBC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배 구조부터 별개의 BBC 운영위원회 체계를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상업방송이 활개를 치고 있는 속에서 영국의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여러가지 국민에 필요한 다큐멘터리, 시사 정보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해요. 물론 거기도 드라마도 하죠. 한마디로 이 BBC라는 것이 상당히 고급 방송이고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방송에서는 제작하지 않는 내용들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재난 시에 그 BBC가 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으로서요. 자, 일본의 NH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상업방송이 안 할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다른 여타 상업 방송은 별의별 야하고 저질이고 하는 것들을 방송하고 있죠. 그렇지만 BBC는 적어도요, 드라마부터 다큐부터 영화까지 일반 상업 자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IPTV가 있고 종편이 생겼고 그리고 OTT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의 이 세계 방송 체제, 그래서 뭐 KBS, MBC, SBS 체제일 때와 방송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중파라는 방송들의 시청률과 뉴스 시청률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보면 이 KBS가 BBC나 NHK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KBS 방송의 드라마나 KBS 방송의 쇼 프로나 KBS 방송의 시사를 표방한 예능이나 아침부터 한밤중까지요. KBS의 뉴스가 편파적인 일반 SBS나 MBC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확연한 정치적 편파성이 KBS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KBS는 두 개 채널을 가지고 과거에 TBC가 하던 채널을요, 돌려주지도 않고 KBS2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2는 또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이 광고를 합니다. 유럽에도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KBS가 첫 번째는 차별성이 전혀 없다. MBC나 SBS와 여타 공중파 방송과 차별성이 없고 종편과도 차별성이 없다. 두 번째는 KBS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KBS 방송국에 한밤에 보면요, 11시 넘어서 나비 넥타이 메고 나와가 떠들어 제끼는 걔들한테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침 프로에 무슨 아침인가 하는데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KBS는 아침부터 한밤까지 사실상 교양, 시사 교양을 표방한 프로에 상당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공영방송이 갖춰야 될 가장 핵심이요, 정치적 편향성에서 독립이라는 부분을 KBS는 스스로 어겨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KBS의 이 정치 편향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어요. KBS의 직원의 지금 51%가 억대 수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BS가 거대한 기자, 그리고 아나운서, 뭐 PD, 그 종사자, 촬영맨들, 이런 종사자들의 이권 집단화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이제 KBS를 건드리지 못하고 KBS가 주인 없는 일종의 방송 이해관계자 연합체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KBS 수신료 문제가 등장하니까 당장 KBS가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는 부분이 뭘 말하겠어요? 사장도 나가라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KBS 종사자들이 저런 직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이해 결사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별성이 없다, 두 번째 정치 편향적이다, 세 번째 그들만의 직원들만의 이해 결사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KBS가 공영성을 띠면서 다시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한국 현실에서는 없다.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자신들의 이해 결사체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애들 다 내쫓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뭐냐? KBS를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KBS를 민영화시켜서 이제는 KBS를 갖다가 정부가 수신료도 못 받게 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안 줘가지고 KBS가 스스로 민간에 매각되게 만들어서 민영화시켜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걸 누가 살까요? 안 살 겁니다. 그럼 문 닫게 되겠죠. 그래서 KBS는 문을 닫거나 민영화시켜서 개인이 소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공영방송료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 한국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열한 정치 권력이 방송을 선동 매체로 쓰고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정권의 완전 선동 매체가 돼요. 그런데 이 보수 정권이라는 것은 KBS를 잘 다루지 못하고 좌파 정권 때는 완전히 찰떡궁합이 돼요. 그러니까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KBS라는 것은 필요 없는 방송이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KBS 공영방송을 문 닫아버리고 매각해버리고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윤석열 정권이요. 지금 사교육 문제도 그렇듯이 본질에 접근해 가지 못하고요. 당장 보수 대중들 앞에 뭔가를 하는 듯이 보이려고만 집착하는데 그것이 수신료 분리 징수. 수신료 분리 징수는 답이 아니다. KBS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민영화 시키거나 문 닫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공영방송 필요 없다는 거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000